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네. 아, 예, 박수 소리가 약간 크레센도가 되다가 이렇게 줄어드네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고, 일단 교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예, 요약집 요거 확인하시고, 일단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끝까지. 들고 갈 거니까 요약집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진 들어있는 암기 노트 있죠? 요것도 계속 갈 거니까, 요약집 공부하면서 틈틈이 꼭 외워야 될 것들 추려가면서 갈 거니까 요것도 같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하나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가 프린트 쭉 한번 나눠 드릴게요. 프린트 오늘 공부한 거 이제 확인 문제 몇 개 좀 풀어서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할 거니까 프린트 이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 받으셨어요? 진도표, 예, 진도표. 자, 진도표도 확인하시고. 자, 근데 진도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진도에 거의 맞추긴 하는데, 예, 좀 이제 여러분이 수업하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예,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3월 첫 주죠? 3월 첫 주. 그래서, 개강인데, 짠, 네, 개강인데, 자, 제가 이제 공시법 맡고 있고, 월요일 날 공시법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요거를, 까먹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과목을 헷갈려. 그래서 이제 과목 6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제 이름은 거의 못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짠! 네, 이렇게 만들었죠. 김병렬 공시법 합쳐서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밴드 설치하시고 이렇게 열공시로 검색을 하시면 이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좀 해주세요. 요거를 의외로 1년 내내 수업 듣다가 한 9월쯤 가서 저 거의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거 뭐 제가 무슨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움 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요즘에 이거 가입 좀 해주셔 또 하니까 또 이제 가짜 가입들이 있어. 가짜 가입. 놀랍습니다. AI가. 저는 지금 막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출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막판이 아니거든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싶을 정도의 그 가짜 가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김포중앙에서 지금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주셔야 가입 처리를 해드릴 거고, 아닌 경우는 되게 놀라운 게 갑자기 댓글에 막 이상한 댓글 다는 아이디들이 있어요. 오늘 밤 한가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가입일자가 3년 전이야.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가입해놓고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광고용이나 이런 걸 막 나오는 거지. 되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제 밴드 웬만하면 그런 광고 없도록 그런 가입을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인사를 꼭 제대로 하고 들어오셔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좀 가입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열공시 TV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맨 앞에다가 제가 이제 하프 마라톤 뛰었던 거 하나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래서 영상이 이제 강의에 관련된 것들 올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최근에는 쇼츠 하나 올렸는데, 쇼츠 올렸는데 4천회 나왔습니다, 4천회. 이게 많이 이제 나와야 저희 애기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딴 건 됐고, 광고를 많이 보셔야 되더라고요, 광고. 자, 이건 이제 잔소리.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건 좀 보고 갑시다. 우리 시험 보러 가가지고 80문제 몇 분 해봐요?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80문제 1차 보죠? 1차. 이거 100분. 100분 동안 시험 보면 기분이 어떨까? 100분 동안 앉아가지고, 그죠? 민법하고 개론 시험 보고 나면 쉬는 시간 줍니다.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해요?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자, 참고 나서 또 100분 시험 보죠? 100분. 자, 중개사법하고 공법. 요거 보면서 희망이 있죠? 그래도 중개사법은 배신을 안 할 거야. 그럼 최근 몇 년간 계속 배신했죠? 그래서 중개사법 작년에 좀 쉬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생각보다 이제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공법은 점수 나와요? 택도 없거든요. 공법은 꽈락만 면하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점수 좀 나눠줄 줄 알았더니 둘 다 망했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 다 빼고 쉬는 시간이 또 옵니다. 예전에는 이걸 한꺼번에 봤어요. 한 번에 앉아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시험 봤었는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줬거든요. 자, 이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해요? 아까 갈걸? 괜히 고생했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이 과목들이 공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진짜 아까 갈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망쳤더라도 자, 여기서 만회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열심히 또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믿었던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정말 희망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죠, 요거. 공시법령, 그죠? 요거는 이제 모르겠고, 치워. 자, 지우고. 자, 공시법령 24문제가 법 2개 있습니다. 등기, 지적. 각각 12개씩 나옵니다. 공평하죠? 등기, 지적. 12개씩 합쳐가지고 24개가 나옵니다. 요게 완전히 법이 달라요. 완전히 법이 연계는 돼 있지만 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뭐가 좀 더 어려워요? 등기가 좀 어렵죠. 지적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근데 지적법도 수월하다라고 해도 나는 안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외울 걸 외웠으니까 점수가 나오는 건데, 남들이 쉽다는 말만 듣고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부분들 파트가 몇 개 있어. 그게 금방 안 외워집니다. 그거를 잡아놓고 나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암기 위주라는 거예요. 암기 위주로. 암기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돼? 까먹어. 그래서, 자, 암기는 미룰 만큼 미뤘다가 나중에 확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전체 표에는 미리 잡아놔야 돼. 자, 그거 지금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해 위주인데 분량이 훨씬 많아요. 등기법 분량이 공부할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해놔가지고, 구조만 잘 잡아놓으면 잘 안 까먹어. 이거는 암기할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끝까지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등기부터 해요, 지적부터 해요? 등기부터 지금 아직 초반이잖아요. 3월이니까 등기부터 잡아놓고 7, 8, 9, 10 넘어가면 이제 지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하긴 할 건데 비중을 초반에는 등기해주고 막판은 지적해주고 이렇게 균형 잡아 갈 거고요. 자, 그래서 24문제 저랑 공부하실 거고 세법은 이제 우리 이성훈 선생님 계시죠? 거기서 이제 할 건데 뭐 세법은 알아서 열심히들 하시고 저는 제 목표가 그래요. 세법에서 반만 맞아 오시라. 반만 맞아 오시면 제가 목표는 20개입니다. 자, 여기서 20개 맞으면 여기 몇 개만 맞으면 돼요? 4개만 맞으면 24개 해가지고 60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 개 더 맞으면은 이제 점수가 남아가지고 공법에 좀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문제 수는 적지만 의외로 되게 효자 과목이에요. 막판 돼서 공시 아니었으면 망할 뻔했다 이런 증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꼬다리 과목이라고 좀 우습게 봤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기본만 좀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효자 과목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수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수업은 짧게 공부는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공시법을 복습을 할까 안 할까? 대놓고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수업도 짧게 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이제 뇌리에 박아가지고 잘 안 까먹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은 좀 써주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공시가 뭐 공시 안 하면 죽어버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민계공 이런 저 주요 과목들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면 뭐 진짜 망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시는 하기만 하면 충분히 뭔가 플러스 어드밴티지만 되지 마이너스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과목이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라. 여기까지 잔소리. 자, 35회가 재작년이거든요. 자, 재작년에 지적법 문제가 많이 쳐줘야 한두 문제 정도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들은 다 중하급 문제. 재작년에. 그다음에 등기는 상급 문제였고 아예 하급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 작년에. 자, 작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급 문제로 좀 올라갔죠. 지적도 그렇게 쉽게는 안 주겠다. 되게 단답형으로 가던 게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최상급은 없었고 풀만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손쉽게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재미난 게 등기가 보세요. 상급 문제 줄었어. 좀 줄면서 하급, 중하급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원래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에 약간 꺾인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응시는 조금 줄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쉽게 내도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 합격자 수를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합격자 수 조절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접수 인원이면 몇 명 정도 뽑을 때 이 정도 난이도, 요게 좀 나온 것 같아. 약간은 등기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접혔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럴 거라고 뭐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던 게 살짝은 좀 주춤하는 상황이라서 올해 좀 잘만 하면 여기서 고득점까지도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건 낮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상대평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좀 여유 있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요, 한 달 동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나오기 전까지 시험 딱 보고 나와서, 그죠? 답안지 들고 나오죠?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 됐어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점수가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도요, 야, 내 이름 잘못 썼으면 어떡하냐? 답안지 잘못 썼으면 어떡하냐? 뭐 하나 차이인데 이거 어떡하냐? 한 달이 지옥이야 그냥. 그러니까 기왕 할 거, 이만하면 뭐 큰일 없으면 절대 안 떨어져. 이런 정도는 돼야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피가 마릅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다가 합격에 자 발표 날 딱 하나 차이로 붙었어. 그럼 진짜 뭐 인생 다 가진 것처럼 뭐 기쁘긴 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한 달이 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인데 조금 공부 조금만 하자. 그러면 요건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은 뭐 어려워져 봤자예요. 어려워져 봤자 얼마든지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가 기본 10개 이상. 그다음에 요거는 자 8개에서 10개 정도 좀 목표 잡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20개 이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세법은 4개만 맞춰도 기본 점수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니까 충분히 전략 과목이 됩니다. 자, 요즘 분위기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잔소리 빼고, 잔소리 빼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1년치 구조를 볼 건데, 자, 지금 3, 4월에 걸렸습니다. 3, 4월. 자, 3, 4월 걸렸죠? 자, 사실은 이제 12, 1, 2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다 지나간 거 치워버리고 3월서부터 보죠. 지금 요약집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기출특강 했습니다. 등기 기출 때만 3천 했었고요. 우리 학원에서 달빛 특강으로 등기 기본기 특강, 등기 기본기 제가 합쳐서 등기본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난 되게 기발하게 했다고 했는데, 등기본기에서 우리 달빛 특강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등기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 3시간밖에 안 되니까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고 등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테마 33 기출 지문 특강으로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강의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길이도 좀 적당하고, 저희가 이제 특강하면 제일 제가 강사로서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늦게까지 수업할 때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힘들어. 나는 뭐 10시까지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특강을 할 때 그렇게 너무 늘어지는 게 힘든데 요번에는 딱 적절하게 잘 배분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강 제공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등기 지적 둘 다 해가지고 기출문제 중에 최근 핵심 기출문제 다 훑어볼 수 있게 잘 정리됐기 때문에 요것도 잘 이용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기출특강 진행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계속 지금 갖고 계신 요약집 가지고 계속 똑같은 책 가지고 3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기출문제집이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 나오고 예상문제 나오고 할 거니까 이거 잘못됐다. 네, 기출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집이 제가 지금 마지막 원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오탈자 몇 개만 정리하면 이제 책 나올 거예요. 그거는 한 30문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교재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해서 공부할 거고, 또 예상문제집도 낼 겁니다. 7, 8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약집 하나 가지고 3번 돌리면서 문제가 계속 같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꼭 부탁드린 거 이거예요. 자, 9월, 10월. 9월, 10월. 어찌됐건 9, 10월 달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꼭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론 총정리하고 백선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과정을 들으셨든지 다 똑같이 공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 10월 마지막 과정은 꼭 들어주시라. 이렇게. 그래서 1년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은 뭐 됐고, 자, 8주 수업할 거예요. 3, 4월 8주 수업할 건데, 등기 먼저 갈 겁니다. 등기 먼저 5주 정도 하고, 자, 지적법을 3주 정도 하고, 이렇게 8주가 진행되어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신 이제 진도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소리는 그만. 잔소리 그만. 끝.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이거 사진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사진이죠? 이거 강남. 강남에 이제 이 녹색 2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2호선 라인에 이제 강남역이 있고, 강남역에서 쭉 가면 교대역이 있고,
아시죠? 예, 강남.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삼성역이 있고 이렇게 가는 2호선 라인. 제가 우리 고상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땅값이 오르면 2호선 라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9호선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으로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이 변동 라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2호선 이 녹색으로 쭉 가다가 강남에서 교대 가다가 쭉 가면 대법원이 나와. 그래서 혹시 대법원 가보셨어요? 서초역, 요 근처. 이쪽으로 가다가 대법원 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싹 돌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뭐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 자,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있는 건데 옆에 독립건물 하나 새로 지은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등기소가 있었거든. 소. 그 등기소가 몇 개가 통합돼서 등기국이 됐어요. 됐죠? 자, 이게 이제 강남구에 있는 그 동네 관할 등기소예요. 그렇죠? 자, 좀만 더 갑니다. 자, 여기 뭐예요? 강남구청. 자,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자, 이거를 제가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자, 이 동네 강남에 강남구 등기소가 있고, 또 강남구청은 여기 보시면 이제 선릉역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네에 자, 등기소하고 구청하고 따로따로 있다. 요 얘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자, 여기 충청북도 영동군에. 자, 충청북도 영동군에 가면, 자, 영동역이 있고, 그 뒤에 영동군청이 있어. 자,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영동군수. 자, 영동군수. 군청장은 없어, 우리나라에. 영동군수. 그죠? 예, 영동군의 법원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그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그 동네 법원이에요. 이 법원 건물에다가 자, 구석에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등기계라고 썼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계정. 자, 청주지방법원에 가면요. 등기과가 있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과장.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야. 함정 같아, 지금. 등기과에 등기과장이 있겠지.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김포시. 자, 여기 이제, 따딕습니까? 네. 요 뭐야, 이게. 김포종합운동장. 그죠? 네, 제가, 작년에 김포시 마라톤에 10km 코스 뛰었거든요. 올해 이제 풀코스를 뛰려고 딱 했더니 마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고 나자마자 마감이에요. 그래서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풀코스를 딴 동네 가서 뛰기 좀 웃기잖아. 풀코스 40km 뛴다고 춘천 가고 난 좀 웃긴 것 같아. 그래서 김포에서 김포 풀코스 마라톤 한번 뛰어보겠다 그러면은 집 앞에서 걸어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마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10km도 마감이고 마라톤이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돈 주고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자 여기가 이제 사후 사거리 우리 학원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사후 사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나가면은 김포 한강로, 그 한강 만나잖아요. 거기 이제 시내폴리스 개발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스톱으로 올림픽대로까지 쭉 연결되죠. 예. 제가 이 얘기를 각 타 지역 학원 가서 다 하고 다녀요. 김포, 이렇게 김포, 예, 이제 비싸지라고 막 하고 다녀. 예. 뭐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래? 내가 그러고 다니다니까 김포 집값 올리려고. 어쨌든 김포, 자, 김포 사후역이 있죠? 사후역. 예, 사후역에서 쭉 내려가면은 김포 한강로 만나고, 거꾸로 쭉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예, 김포시청. 예,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또 시청장 그럴까봐 지금 이제, 예, 김포시장. 예, 그 옆에 사무실에 그 김포시장 출마 나오셨더라고요. 됐어. 괜한 얘기 있어요. 됐고. 자, 시청으로 쭉 올라가는 길에 싹 꺾으면은 뭐가 있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김포등기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김포등기소가 요 옆에 있죠? 옆에. 자, 김포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자, 우리는 지금 김포시 시민들이 많으시겠죠, 지금. 예. 뭐, 물론 이제 우리 학원에는 파주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고양시에서도 오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인천에서 오시고. 근데, 예, 자,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죠? 예. 그죠? 이제 옛날에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김포로 올라온다 그래야 돼. 어찌됐건, 예, 이러고 있습니다. 김포시. 예. 자, 김포시는 바로 위에 경기도죠. 자, 경기도, 김포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 김포 등기소는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인천지방법원이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김포시인데 이 동네 등기소는 그 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랑 다르다고. 이거를 재판관할구역이라 그래. 재판관할구역. 재판관할구역 그 밑에 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급 법원의 재판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각 등기소 관할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좀만 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저 위에 김포시청. 그죠?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시장이라 그래야지, 이제 시청장 그러지 말고. 예. 요번에 이제 선거한다고 막 나오나 봐요, 지금. 예, 그죠? 예. 여기 이제 김포시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짠. 예.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김포시에는 김포시장님이 계시고, 영동군에는 영동군수가 있고, 자, 강남구청에는 구청장이 계시고, 자, 이걸 비슷한 급으로 보는 거예요. 입에 딱 붙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여기 옵니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계시고, 그죠?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계시고, 강남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이 계시죠? 그래서 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장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인공은 여기가 우리 주인공이에요.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됐죠? 자, 등기소가 있고, 등기과가 있고, 등기계가 있고, 등기국이 있죠. 등기국, 등기과, 등기계, 뭐 이런 것들을 퉁쳐가지고 그냥 등기소라고 얘기할게요. 등기소. 됐죠? 자, 등기소엔 누가 있어요? 등기관들이 있지. 소장님, 등기과장님 이런 사람 다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등기관들이 등기소에서 근무하죠. 자, 등기소 위에 뭐가 있어? 지방법원이 있어. 자,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 자,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 이렇게 있죠. 대법원. 얘네들은 법원, 사법부. 자, 사법부, 재판관할구역. 그 밑에 등기소 관할구역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행정구역으로 올라가고 이쪽은 관할구역으로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들이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뭐예요? 등기부를 써요. 등기부를 써. 자, 등기부를 쓴다라고 하면 등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에 쓴다, 등기한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지적 공부를 쓴다. 자, 쓴다 하면 뭐 한다? 등록한다. 됐죠? 그래서 양쪽 장부를 쓴다, 등기 등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그냥 쓴다 그러면 좋겠어. 근데 얘들끼리는 등기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말을 좀 멋있게 한다고. 자, 이거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등기 등록한다 그러면 장부에 쓴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기 등록한다. 자, 뭘 써요? 실체관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이제 뭐가 돼요? 뭐 법무사 같은 거 하시려고? 자, 중개사 되실 거죠? 중개사. 자, 중개사 되면 부동산 거래하죠? 부동산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한테 이 부동산은 면적이 얼마고 누구 거고 저당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 보고 설명해? 예? 이 땅이 누구 거다 어떻게 알아? 자, 이 땅 면적 얼마다 어떻게 알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만약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 땅 누구 거요 물어보더니 A 거래.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이 땅은 A 거래. 그럼 그 진짜 A 거예요? 그 되게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누가 알려주면 좋겠어? 국가가. 자, 국가가. 자, 말로 알려주면 좋겠어? 장부에 써주면 좋겠어? 장부에 써주면 좋겠어. 자, 그런 장부가 뭐겠어요? 등기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땅 면적이 얼마야? 그럼 어떻게 알아? 땅 면적은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일이 내가 필요한 땅을 내가 측량을 다 하겠어? 미리 해놨겠어? 해놨겠지. 그래서 면적을 딱딱 써놓은 장부가, 국가정부가 있겠죠? 그거 뭘 것 같아? 지적공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현재 이 땅은 누구 거고 면적은 얼마고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소유권자 누구야? 권리. 자, 혹시 저당을 잡아놨어? 저당권자 누구야? 그럼 이렇게 이름도 알아야 되지만, 자,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어디 살아? 그러면 주소. 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야? 그럼 번호까지 해서 합쳐서 명주번. 자, 소유권자의 명주번.
저당권자의 명주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토지의 크기가 얼마나 돼? 그럼 면적. 이 땅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면 지목. 자, 토지의 지금 용도죠? 용도.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야? 소재, 지번. 그래서 요거를 소지, 지면 외우시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외우시고, 요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자, 토지 표시 그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건물 표시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토지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를 위주로 외울 겁니다. 일단,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이고, 건물 표시랑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부동산 표시. 근데 저는 일단 소지 지면으로 갈 겁니다. 자, 어느 동네 소재, 지번, 몇 번지에, 자, 지목, 뭐에 쓰는 땅이 면적 얼마나 있자. 자, 요거 누구 거냐? 이런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체 관계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에 나눠서 써놨다고. 요쪽 정보에도 써놓고, 요쪽 정보에 써놨어요. 자, 여기다가 누가 썼을까? 등기관이 썼고, 여기다가 누가 썼을까? 지적소관청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들도 있겠지, 지적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썼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면 이제 국가적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는 게 좋긴 한데 각각 얘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데 얘네들 통합돼 버리면 공무원은 반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통합 안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자, 우리는 없애면 안 된다. 우리는 전문 분야가 있다. 자, 우리 전문 분야는 뭐다? 권리다. 권리 부분은 우리가 전문 분야다. 이거 없어지면 이거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있다. 우리는 뭐가 전문이다? 표시가 전문이다. 이걸 외웁니다. 자, 등기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그래서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자, 입에 붙여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그랬죠? 자, 이쪽은 뭐가 전문이냐? 표시가 전문이다. 그럼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자, 이거 제가 아무 때나 할 거예요. 아무 때나 갑자기 권리는 건등기 그래야 돼요. 자, 권리는 그랬더니 그럼 곤란해요.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시적.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틀이 잡혀야 돼요. 자, 만약에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죠? 예, 뭐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예, 대충 뭐 그래. 지금 이제 저 처음 보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필기하고 있다. 필기하고 있다. 예. 자, 제 수업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필기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모르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온몸에 두드리개가 나. 이렇게 막 간지럽고 막, 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자, 필기 금지. 자, 필기 금지. 자, 3월 달에 처음 보신 분들 하고요. 1월 달서부터 12월부터 계속 수업 들으신 분들 하고요. 실력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난다고? 안 나야 되겠어,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자, 11월부터 계속 수업 들은 분들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있어, 없어? 그래도 안 된다고? 차이가 안 난다고? 이게 참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뭐가 차이 나냐면, 그래도 들어본 거는 같다. 이거 하고요. 저건 뭐라는 거야 하고, 이거는 시작이 꽤 많이 느껴지거든요. 나중 보면 별 차이 없어. 나중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 거기서 거기야. 근데 3월에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그에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자 모임 와가지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늦게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3월에 시작하면은 기존에 수업 듣던 분들에 비해서 어려운 게 사실이야.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예, 그럼 실력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자, 3월에 처음 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죠? 저 11월 강의, 12월 강의 다 듣고 와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 지금 11,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수업 다 들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그죠? 예, 지금 3, 4월 달 강의 못 들어, 그러면. 그럼 만약에 지나간 강의 다 듣잖아요. 그럼 여름 된다? 여름 된다? 예. 그럼 3월 강의 어떡하냐 또 그래. 결국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 지금 미리 좀 하지 그랬어. 예. 이제 와서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부터라도 안 밀리고 쭉 가면 돼. 지금 이거 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5, 6월 달 가가지고 저 3, 4월 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안 들어도 돼요. 이걸 듣고 싶은 거야. 예? 강사한테 그 얘기를 원하는 거야. 안 들어도 돼요. 내가 면죄부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지. 그럼 만약에 지난 강의 안 듣고 3월부터 수업을 들으면은 돼요? 되지 뭐 어쩌겠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그럼 어떻게 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남들보다 못 알아듣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라도 들어야 5, 6월 가서 조금 귀가 또 트이겠지. 7, 8월 가서 조금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야지. 자꾸 미련 갖고 내가 뭐 어째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밀어붙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될까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는 만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되더라고. 3, 4월 달이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에요. 5월 달에 눈 껌뻑껌거리면서 오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7월 달서부터는 2차 하지 말라 그래. 1차부터 하라 그래.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동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3월 시작이에요. 지금. 뭐 지금부터 수업을 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아. 그거 어떻게 해? 지나간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맞지. 그렇다고 들을 수 없잖아. 지금 시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뭔가 이렇게 귀동량을 해놔야 이제 5, 6, 7, 8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는 것 같아도 뭔지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게 돼 있어요. 권리는 건든기 이렇게 할 거야. 자, 표시는 표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날이 와.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외워놓고 이해하세요. 외워놓으면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이해는요, 여러분들 책 안 보고 해야 돼. 책 안 보고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책 안 보고 이해가 되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워놓은 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단어 몇 개라도 있어야 이게 연속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죠.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써 있잖아. 걔네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안 굴러가.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걸어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야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라도 몇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3, 4월 달에 주입하는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다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권리는 건든기, 표시는 표시죠. 자, 지금 두 개의 라인 잡았어요. 각각 전문 분야가 있다 그랬죠? 권리는 건든기, 표시는 표시죠. 자, 그러면 권리가 바뀌는 게 뭐냐면 매매, 증여야. 돈 받고 팔거나 공짜로 주거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김철수. 자, 손자가 김정환. 자, 김철수 할아버지, 손자 김정환. 자, 땅을 준다 그랬죠? 땅을 줘요. 자, 땅을 공짜로 주면 매매예요, 증여예요? 증여,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결론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예요. 자, 이때 할아버지, 손자, 원인은 증여 그래야 돼. 원인은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돼. 자, 원인은 증여. 자, 그냥 원인이 아니라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은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증여. 자,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래야 돼요. 그죠?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 그러더라고. 탈세. 자, 그게 아니라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자, 권리는 건등기. 그럼 할아버지, 손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지. 권리가 넘어가니까 등기소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등기부 갑구에 김철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환이 거다라고 이전 등기를 써주게 돼 있어. 자, 이전 등기를 써준다. 뭐 했다? 등기한다. 자, 등기 신청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한다. 됐죠? 자, 등기관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등기 절차, 지적 절차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은 일하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시켜야지. 그죠?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그 종이 이름이 뭐야? 신청서.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서 어설프게 쓰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그죠? 예, 자, 등기 신청서는 딱 절차에 맞춰서 써줘야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등기관이 일하기 싫으니까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류가 미비하시네, 각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 정확하게 신청서를 써냈어.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정환이 이름을 어떻게 해? 등기했어. 그러면 자, 이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아직도 김철수 씨 이름이 써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서 자, 지적 소관청한테 소유자 바뀌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통지해줘야 돼. 자, 통지가 가게 되면 자, 김철수로부터 이제 정환이로 이쪽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자, 시차가 있어요. 여기는 정환이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김철수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 그죠? 그 잠깐 사이에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등기를 떼볼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그럼 소유자가 다르게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 클라이언트들, 손님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중개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땅인데 땅 주인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뭐라 그래? 뭐라고? 손님한테 건등기 그래? 손님한테 건등기 이건 좀 웃기잖아. 예. 자, 권리관계 이 공시장부 두 개 중에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쪽 소유자가 맞는 거고 앞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이게 쉽게 안 나와요. 그러려면 그거는 머릿속에 여러 번 궁리를 해야 돼. 머릿속에 기준이 잡혀야지. 권리는 건너기. 이걸 까먹으면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딱 생각하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원리를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단계를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왜 표정들이 왜 그래? 예. 여러분도 중개사 되실 거 맞죠? 예. 중개사 되면 사무실만 차리면 돈이 굴러 들어와? 그럴 리가 없잖아. 자, 사무실 차리면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 돼. 그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저 처음에 개업하고 손님 오는 게 무서웠대.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대. 무서워서. 누가 올까봐. 그죠? 와가지고 뭐 물어볼까봐.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지금. 자, 권리는 건등기.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환이가 땅을 공짜로 받았죠? 예, 그냥 팔아, 잘라 팔아. 땅을 팔아야지 돈이 되지. 그냥 팔아, 잘라 팔아. 잘라 팔아야지. 잘라서 이쁘게 개발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될 거 아니오. 잘라! 그럼 분할. 분할. 자, 만약에 토지가, 자, 123번지가 있는데 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123, 하나는 123의 1 이렇게 된다고. 토지가 두 개가 되면 면적도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측량을 한다고. 그럼 면적이 바뀌어요. 자, 면적은 표시 문제예요? 권리 문제예요? 표시. 면적. 그 표시는 표지적 그래야지. 표시는 표지적. 그럼 분할해서 면적을 나누려면 자 어디부터 가야 돼요? 지적소관청. 어디부터 가야 돼요? 거기. 이러면 곤란해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명사로 가면 안 돼. 명사로 가야 돼. 여기, 저기, 거기 이러면 안 돼. 자 지적소관청. 자 등기소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말로 나와야 돼. 자 지적소관청에 가서 분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분할 신청했더니 대장이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가 되더라. 그럼 토지가 두 개가 됐죠? 면적 정리했고 측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도 한 필지인 줄 알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촉탁 들어간다고. 자, 촉탁 그러면 이건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구나. 자, 우리가 등기소에 부탁한 뭐예요? 신청. 자, 관공서가 얘기하면 촉탁. 둘 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이 신청 촉탁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건 직권등기라 그래. 자, 그런 경우들은 딱 법에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등기관들은 웬만하면 안 움직여. 딱 법에 규정된 사항에서만 등기관이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표시는 표지적. 자, 요쪽 정리하고 촉탁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자, 교재. 맨 앞에 잠깐 펴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6페이지 한번 펴볼 거예요. 네, 우리 요약집이죠.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표를 하나 해놨어요. 등기랑 지적이랑. 예. 요게 이제 법 이름이 길게 되어 있는데 지적법이 이게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사실관계다 이 말은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권리관계가 나오죠. 자,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자, 표시는 표시적. 자, 권리는 건등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적은요. 자, 지적은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예요. 예, 건물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어.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그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쪽 지적은 토지. 지적은 토지. 그렇죠? 예, 건물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고. 자,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 시도지사. 그 위에 누구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올라가요. 자,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자, 이거는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있어. 건축물 대장에 대응해서 이거는 같이 등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자, 등기부의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등기소에서 관리하죠. 구체적으로는 등기국도 있고, 등기과도 있고, 등기계도 있고, 등기소도 있어요. 자,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등기소라고 하는 거야. 자, 등기소 위에는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 자, 여기를 우리는 사법부라고 하죠. 법원계통. 그쪽에서 이쪽 권리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쑥 넘어가 보시면 자, 표 해놨습니다.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지적. 그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고 싶었던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통지. 자, 촉탁 보이시죠? 이게 자, 등기법에 통지 절차가 나와 있고요. 지적법에 촉탁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죠? 등기에서 통지를 하는 거고 지적에서
촉탁을 하는 거지. 그죠? 이거 말고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되게 많아. 서로 왔다 갔다 교환하는 절차가 한 2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쓰면은 머리 터져. 머리 터져.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강의 시작한 지 한 2년 차, 3년 차 이럴 때 이 온갖 조문을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왔다 갔다 하는 제도를 쫙 해가지고 하루 특강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고. 그걸 뭐 다 해봤자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 하나씩만 뽑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것도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저것도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긴 맞는데 그걸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몇 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거 하나씩 잡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장부두개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통지,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지적소관. 화살표를 봐봐, 화살표를.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자, 요거를 법에 자, 여기다 쓰는 거, 요거 등기법 60이죠, 이게. 방금 보신 게 등기법 60이죠. 자, 여기 보시면 통지라고 돼 있죠? 통지. 자, 통지는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자, 62조 1호, 2호, 3호, 4호, 각호. 자, 1호, 2호, 3호, 4호, 각호라 그래. 각각의 호. 각호에 등기를 했다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 통지. 자, 그럼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자, 표시는 표지죠. 자, 요거는 요쪽으로 뭐예요? 촉탁 들어가죠? 자, 촉탁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자,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촉탁. 자, 촉탁 써 있죠? 이건 지적법이에요. 자, 지적법에서, 자,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촉탁하냐 그랬더니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촉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유들을 여기 이렇게 썼어요. 자, 이 토지 이동 정리, 지번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직권 정정, 축적 변경. 이런 사유들이 전부 토지 표시 변경 사유들이에요. 이런 토지 표시 변경 사유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등기부에도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이 중에 이제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 하는 거다.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이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촉탁 사유가 아닌 것. 자, 여기 보시면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써 있거든요. 요게 답이었어요. 자, 신규 등록은 등기를 지금 만들지 않은 상태. 대장만 처음 신규로 등록하자. 등록이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등록. 자, 그 상태는 등기가 없는 상태라서, 그죠? 등기소에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요게 촉탁 사유가 아닌 경우로 재작년 정답이었어요. 자, 다시 앞에 보시면, 자, 신규 등록. 그럼 등기 만드는 거예요? 대장 만드는 거예요? 대장 만드는 거예요. 신규 등록. 이거 만들 때, 이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 땅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처음 땅이 생기면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어. 그 뭐부터 만든다고? 대장부터 만든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고? 신규 등록. 그러면 촉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게 답이었다고. 재작년 답이었어요. 맨날 하던 거야. 별표가 막 왕창 써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두 개의 원칙을 보시고 예외를 하나 답으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통지, 하나는 촉탁. 자, 두 개 이해되죠? 네. 요거 말고도 또 뭐 별별 제도가 더 있어.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일단 하나씩의 제도만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고. 자, 그중에 등기랑 지적이랑 자, 뭐가 더 어렵다? 등기가 더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어려운 거 먼저 해야 나중에요. 먼저 해야 돼. 지금 먼저 해야 돼. 자, 막판 되면 7, 8, 90에서는 등기 안만 해도 답이 없어. 그때는 지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등기를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등기는 뒤쪽에 5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죠. 시험은요, 1번서부터 12번까지가 지적이고, 13번서부터 24번까지가 등기고, 이렇게 출제돼요. 그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예전에는요, 등기 지적을요, 막 섞어낸 적도 있었어. 1번은 등기, 2번은 지적, 이렇게 낸 적도 있었고,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정했어요. 지적을 앞에 12개를 먼저 내고, 그리고 등기를 13번부터 24번까지 내자.
그리고 세법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딱 정해가지고 이 고정된 지 한 거진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는 그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공부 순서는 저는 등기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자 50페이지 먼저 보시면 등기 의하고 나올 겁니다. 자 50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등기가 뭐냐부터 써놨는데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등기가 뭐냐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등기가 뭐냐 그러면 등기부에 쓰는 거. 등기가 뭐냐 그러면 등기부에 쓰는 거. 그죠? 누가 써? 등기관이 쓰겠죠. 그죠? 자, 반드시 등기관이 쓸까? 여유가 있을까? 네, 반드시 등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어떻게 해? 신청을 정확하게 해야 돼. 애매하게 하면 각하당한다고. 그렇죠? 아니면 관공서가 촉탁을 하든가. 그렇죠? 자, 등기는 반드시 누가 한다? 등기관. 그렇죠? 등기는 자, 등기관이 어디다가 해? 어디다가 해? 등기부에 하겠지. 그죠? 지 수첩에 쓰면 일기지. 자, 다이어리지. 그죠? 등기관이 어디다 쓴다? 등기부에. 그죠? 자, 쓴다.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쓸까요? 뭘 쓸까? 오늘 메뉴를 쓸까? 뭘 쓸까? 자, 토지 표시도 쓰고 또 토지의 권리도 씁니다. 그래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둘 다 써요. 둘 다 쓰는데 뭐가 전문이야? 권리가 전문이지.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둘 다 쓰긴 씁니다. 자, 여기다가 표제부에다가는 사실관계,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표제부에 쓰는 거고 권리관계는 갑구와 을구에 쓰는 거죠. 자, 막 쓸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 자, 그게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등기가 뭐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무엇을 절차에 맞춰 쓰는 거. 자, 무엇을 쓴다? 권리관계와 표시, 사실관계를 쓴다. 여기까지가 등기예요. 네,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절차에 맞춰서 등기부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죠? 권리관계와 표시관계, 사실관계. 근데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이렇게 하면 등기의 의의가 나옵니다. 법적 정의에게. 네. 그러면 그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 이 절차. 이 절차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팔아야 줘요. 준다 그랬죠? 그러면 할아버지 손자를 뭐라 그래? 자, 할아버지 손자를 뭐라 그래? 자, 당사자래. 당사자. 이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 이걸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권리자 아니야? 이런 곤란해. 할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겼지.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의무자예요. 그럼 손자는 권리자. 이렇게 돼. 둘이 같이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신청. 그래서 당사자 공동신청이에요. 자, 등기소에 갔습니다. 자, 갔으면 방문신청 또는 출석신청. 출석하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 전자신청도 있어. 근데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방문신청, 전자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출석신청 원칙을 썼고요. 자, 갈 때 뭘 갖고 가? 신청서, 그죠? 또 바깥 쓰지 말고, 신청서. 자, 신청서, 그러니까 뭐예요? 서면 신청. 그죠? 입만 들고 가, 그러면 구두 신청. 구두 신청 안 돼요. 자, 신청서, 서류를 들고 가니까 서면 신청. 누가 강제로 했어요? 알아서 하는 거요?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임의 신청. 의무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이다. 그래서 임의 신청이죠. 이렇게 해서 5가지 신청 원리가 등기 총론 내용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서면 신청 얘기가 되게 많아. 이런 서류 넣어야 된다. 이럴 땐 이런 서류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총론에서 신청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접수가 되겠지. 자, 이때 접수 번호라는 게 나오고요. 근데 예전에는 신청서를 등기관이 손으로 받는 순간을 접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전산이거든. 전산에 저장되면 접수된 걸 봐주는 거야. 그래서 저장 접수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 접수.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하겠지. 심사했더니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각하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각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각하는 자 등기법 제 29조에 1호, 2호, 3호, 4호 쭉 해가지고 11호까지 11가지의 각하 사유가 나옵니다. 11가지. 자, 굳이 뭐 쓰실 필요 없는데 1, 2, 3, 4, 5, 6 쓰다가 말았어. 또 어떻게? 그 10일까지 써야지. 그거 어떡하겠어. 하여튼 뭐, 안 쓰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자꾸 뭘 써. 예. 쓰면요, 여러분 공부에 되게 불리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시겠죠? 한 번은 할 거 아니요. 나중에 복습할 때 뭘 써놓으면 기분이 어때? 예? 공부할 때 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내가 썼는데 이거 뭐지 싶어요. 예. 그럼 그거 고민하다가 진도 못 나가. 그럼 나중에 보면 뒤에 있어. 이걸 왜 여기다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절대 필기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서 이건 여기다 써놔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각하사가 몇 개 있다? 11개. 자, 여러분 외울 때까지 주입할 거예요. 각하사 몇 개? 11개. 자,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자, 하나도 여기에 걸리는 건 없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뭐라고? 각하사에 걸릴 건 없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애가 싸가지가 없어. 어떻게? 뭐 어떻게 해? 자, 실행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보정명령? 너 고쳐와, 얼굴 고쳐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하설 말고는 딴 건 따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요것만 따져라. 되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출제 원리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출제자들이 요즘 출제할 때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체적인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냈거든. 근데 요즘 이론 안 내. 이론 안 내고 딱 문구로 냅니다. 규정, 문구. 판례 문구나 법률 규정 가지고 내고 있어요. 근데 자, 법이 규정되는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등, 이런 게 있어. 등. 이런 것이 못 냅니다. 등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 확인이 안 돼. 근데 자, 까지 한정한다. 요건 잘 냅니다. 됐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자, 제가 예상 문제를 찍을 때도 요거는 내기 어렵겠다. 요거는 내기 쉽겠다. 거의 맞아요. 한 8, 90%는 맞출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지금 각하서 몇 개 있어? 11개. 이 외에 등자가 없어. 딱 11개라고. 얼마나 중요해. 그죠? 11개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우지. 못 외워. 여러분 못 외운 거 다 알아. 알아서 제가 2개만 찍어 드릴 건데, 그건 외워야 돼요, 2개. 자, 1호가 관할 위반. 2호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2가지는 알아야 돼. 자, 1호가 뭐라고요? 관할 위반. 뒤에 있어. 자, 관할 위반.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 그죠? 땅 사러 제주도 가죠? 왜 들켰어? 제주도 뭐하러 가요? 땅 사러 가야지. 그러면 그 땅 살 때 등기는 제주도에서 해요? 김포에서 해요? 제주도에 해야지. 만약에 김포에 등기 넣으면 어떻게 해? 각하된다고. 관할 위반이라고. 부동산 소재지에서 해야 된다고. 내 주소지가 김포라도 법에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관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만약에 김포 등기소에 등기 넣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 그러면서 김포 등기관이 29조 1호입니다. 그래. 29조 1호입니다. 이거 뭐예요? 관할 위반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호는 뭐냐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거리가 아닌 거야. 그죠? 등기거리가 뭐냐? 주로 토지 건물만 등기거리야. 근데 토지 건물 아닌 물건은 암만 비싸도 등기거리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뭔가 이거 뭐 또 어디서 들었다고 자동차, 선박, 뭐 광업재단, 뭐 있던 소리 하고 있다, 임모 그러고, 그죠? 그거는 저하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딴법이야, 딴법이고, 뭐 중개사법, 자법들에서 하는 거. 그렇고, 예. 등기는 좀 자법 중에서는 좀 그래도 이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등기에서는 딱 2가지 등기만 해요. 이 등기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딱 2가지로 정해놨고, 그거를 이론을 되게 많이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다른 거 등기할 거리 생기면 이 법을 갖다 뺏겨. 법을 갖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다른 등기법들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기본이에요. 다른 타법에서 등기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저하고는 얘기 안 해요. 저하고는 등기 그러면 딱 2개요. 토지, 건물이요. 그럼 토지, 건물 아니라 일반 동산들은 암만 비싸도 기본적으로 등기법이 없으면 등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산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타법에서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 취급을 안 해요. 저하고는 딱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 얘기합니다. 자, 외울 수 있죠? 네, 좀 깔끔하게 등기 2개,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그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말고 뭔가 비싼 물건이 있어. 뭐 자동차, 선박 그런 거 말고 그냥 비싼 물건인데 등기 제도가 없어. 그죠? 그러면 그 등기소에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각하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예로 항상 샷땡. 처음 들어요? 샷땡? 그 오픈런 하잖아. 샤넬백, 똥백. 루이비똥 있잖아, 왜. 그런 거 막 1,000만 원씩 판다며, 조그만 가방. 그죠? 예, 1,000만 원짜리 신상 나왔다 그러면은 백화점에 줄 쓴다며. 새벽 2시에. 그죠? 그것도 직접 쓰기 싫으니까 또 뭐 알바 쓴다며. 줄 서놓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죠? 들어가서 1,000만 원 딱 내고 백 딱 사면, 나중에 팔 때 2,000원에 판다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있던데, 예. 잘 생각해보세요. 샤넬백 1,000만 원짜리를 내 돈 주고 샀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진짜? 내 거예요? 들고 나왔어. 내 거예요? 손매치가 채갔어. 내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네. 근데 CCTV가 없었어.
걔 못 잡아. 내 거예요? 자, 누가 이거 내 거라고 해줘? 국가장배 이거 내 거로 써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토지나 건물은 국가장배 내 거라 써 있잖아. 근데 샤넬백은 암만 비싼 1,000만 원짜리라도 내 거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로 등기도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등기부에 국가가 보증한 재산이잖아, 내 거. 그래서 부동산이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럼 샤땡백 고의 품어. 그래가지고 샤땡백에다가 이름을 모나미 볼펜으로 쓰는 거지. 내 이름을 써. 그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런 강심장 있을까? 예. 1,000만 원짜리 가죽백에다가 내 이름을 써?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들고 가. 이게 1,000만 원이다. 신청서를 이쁘게 써. 그죠? 예. 그래서 백화점 직원 데려가가지고 공동 신청을 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각하된다고. 그때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29조 2호입니다. 그런 거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요. 알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날 등기관이 여자야. 그 백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깜빡 간과하고 기록을 해주고 말인 거야. 야, 오늘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표제부에다가 샷땡백 까만색 뭐 가죽으로 만들었음 쓴 다음에 갑구에다가 소유자 두고 써줬어. 그 등기는 무효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니까. 됐죠? 되게 중요한 개념 두 개예요. 자,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인데 관할 위반은 시험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겠어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요. 이거 계속 나온 거야. 요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등기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걔네들 위주로 수업을 할 거라고. 이따 할 거예요. 예. 자, 걸리면 어떡한다? 각하한다. 됐죠? 자, 나머지는 걸리면 어떡한다? 각하한다. 뭐든지 각하야. 1호부터 11호까지. 근데 깜빡 실행이 됐을 때 1호, 2호는 절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직권말소까지 가고 나머지는 기왕 실행됐으면 됐다, 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좀 달라. 1, 2호하고 나머지는 좀 급이 좀 다르다. 각하 사유인 건 똑같지만 잘못 실행됐을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자, 몇 개 있어? 3호부터 11호 몇 개? 11개에서 2개 빼면 몇 개? 9개. 9개는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래. 위반됐는데 기왕 등기가 돼버렸다고 애매하지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1호, 2호 야 이건 안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샤넬백을 등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무효직권말소.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죠? 예,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두 개는 외워야 돼요. 예. 자, 각하 사이에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자, 하나도 안 걸렸는데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실행한다고. 그죠? 약간 시간이 걸리네. 자, 여기만 안 걸리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예. 자,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그러면 취하야.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이 이게 조금만 고쳐면 살려줄 것 같은데 그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시험이 잘 안 나와. 시험에서 이제 각하만 잘 알면 돼요. 각하. 자, 그 다음에 실행이 됐죠? 실행된다는 말은 등기부에 손자 이름을 쓰고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 말로 도장 찍는 거야. 등기관 도장 날이 나는 거. 요거를 요즘은 식별부. 전산으로 들어갑니다. 전산으로 누가 처리했다라고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절차가 완료됐다, 끝났다, 맞춰졌다. 자, 같은 말이에요. 자, 완료됐다, 끝났다, 맞춰졌다. 자, 요즘은 맞춰졌단 말을 써요. 언제 맞춰져? 식별보. 식별보 때 등기 절차가 맞춰집니다. 그렇죠? 자, 맞춰진 이후, 완료 후. 맞춰진 이후에는 네 거다, 저 손자 네 거다라고 땅문서 주는 거. 그 땅문서를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 자, 작성 통지 만들어준다. 손자한테 주는 거야. 이제 네 땅이다 이제. 이거 완료 후에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내 땅이요? 자, 이게 맞춰졌다면 접수 또는 저장한 때서부터 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법적 효력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다? 접수 저장.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접수 저장 되고 나서요. 각하되면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법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등기가 맞춰지면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 저장한 때 이렇게 만든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전에는 기록할 때 효력이 나온다라고 했었어. 근데 기록한 날짜가 등기부에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짜가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네 거다라고 해주는 거야. 됐죠? 자, 접수한 때부터 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때 등기 효력은 물권 변동, 소유권이 넘어간 효력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접수한 때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접수한 때 그랬더니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 안 되고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등기의 효력이 나온다. 언제? 접수한 때. 그러면 자, 언제 절차가 끝나?
식별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맞춰진 이후에는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 작성 통지. 자, 이거를 저는 줄여서 필통이라 해요. 필통.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해? 저장된 때 뭐라고? 접수한 거라고. 그죠? 저장 접수. 일단 접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등기가 마쳤대. 자, 등기가 마쳤대. 자, 그러면 효력이 언제 생겨? 접수한 때 생기죠. 자, 접수한 때 생긴다. 맞죠? 근데 뭐라고 뻥을 친 거예요? 마친 때 생긴다. 틀렸다고. 자, 이거 전부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어설픈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합쳐볼게. 1번, 2번 합쳐볼게. 2번이 기본 문장이에요. 2번. 등기를 마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 접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저장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4번이야. 그게 4번이에요. 자, 등기가 마쳐졌죠. 자,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 저장된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저장 접수를 바꿔가지고도 출제를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여기 1번, 2번 좀 비교를 할게요. 자, 등기부와 등기 기록은 다릅니다. 등기부와 등기 기록은 달라요. 등기 기록이 개별적인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 하나, 건물 하나마다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또 을구 있고 이거 한 세트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한 세트. 토지 하나마다 건물 하나마다 한 세트씩 등기 자료가 있다. 얘네들 전체를 그 동네 다 모아서 편성하면 뭐가 돼? 등기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종이 카드였어요. 부동산마다 종이 카드로 등기 기록들이 좀 있고 걔네들을 전체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등기부 책이 되는 거지. 자, 구조 아시겠죠? 근데 요즘은 다 전산이니까 전산으로 자,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부동산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얘네들 전체 묶어서 그 동네 다 편성하면 뭐가 된다? 등기부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객관식에서요. 이 두 개를 바꿔버리면 엄청 헷갈려. 그죠? 여기다가 등기 기록을 넣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등기부는 전체를 편성한 거고 등기 기록은 개별 하나하나마다 만들어 놓은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됐죠? 자, 두 개를 바꿔서 우리 시험엔 안 났어요. 간평에 4년 전인가 났어요. 간평에 두 개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언급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접수가 언제예요? 접수가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죠? 두 번째,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해? 접수한 때. 단 조건이 있죠? 마친 경우. 그럼 등기는 언제 마쳐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겠어요? 식별부. 자, 이게 식별부라고. 식별부가 기록되면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등기관들이 업무를 할 때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지. 그리고 업무 처리를 하면 자기 식별부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식별부가 들어간다는 건 요즘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해요. 자, 전자서명이라고 해요. 이 전자서명 개념이 요번에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들어왔어요. 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건데 법 규정으로 이게 전자서명이라는 멘트를 집어넣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자서명함으로써 식별부가 기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뭐 어쩌고 이론이 나오는데 요즘 이론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의 기본 절차와 등기의 의의까지 봤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